다음은 서정대학교 동물보건과 조윤주 교수님의 전국 민간동물보호시설 실태조사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정대학교 조윤주입니다. 제가 지금 발표드릴 내용은요, 전국의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원우 수의사회에 참석해서 현장에서 도움을 드렸던 적은 없지만 이렇게 각계의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드라이버 분들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닦고 신호 체계를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가 진행됐던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새로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시설들을 우리가 민간동물보호시설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듣고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사표에 대한 설계는 이러한 제가 좀 중요도로 표시를 한 내용들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몇 개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사 처음에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와 그리고 각 지자체에 동물들을 많이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락사 위기에 있는 동물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동물들의 유기동물들에 대한 구조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개별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그 당시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36개 정도 되었었는데요. 그때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고 하셨던 그런 곳이 95개소입니다. 그래서 조사원들을 저희가 조사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같이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조사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조사 설계를 저희가 좀 꼼꼼하게 했고, 일부는 좀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초치하게 이러한 조사를 모으는 데 있어서는 좀 큰 데이터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일반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운영 형태는 개인 운영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또 보호동물의 종류는 개와 고양이가 같이 보호되는 경우가 64%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분들은 1명 내지는 2명에서 5명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시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조사 설계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던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외부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고 계셨고, 거기 안에서도 보시면 청소나 소독과 관련된 일들을 가장 많이 도움을 받고 계셨었습니다. 의료보호사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시보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물보호소에 있는 동물들 좀 줄이면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시보호를 하고 계시는 데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정도 종사자가 있는 분이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1인 종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임시보호 자체가 일인 거예요. 그걸 관리하실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건 알지만 못하는 거. 그렇다면 저희가 정책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전 교육을 통해서 임시보호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마련할 것이 어떤가라는 것들을 이 조사를 통해서 좀 제안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평균 총 운영 비용에 대한 내용에 동물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떻게 충당을 하시느냐, 다행히도 우리가 많은 시민분들이 기부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자부담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시설의 운영의 그럼 애로사항은 뭐냐? 첫 번째는 운영 경비 부족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부족하고 질병 치료가 필요하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돈이 드는 문제입니다. 돈이 드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어려운 곳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기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동물 좋아서 시작했는데 왜 이게 돈벌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본인의 논리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 데들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런 질병치료 부분은 오늘 여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원우 수의사회와 그 외의 수의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좀 부족함을 토로하고는 계셨습니다. 그 시설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입양비 부분입니다. 입양비를 받으시는 데도 있고 받지 않는 데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받지 않는 곳은 문제를 일으키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면 입양이라는 것을 돈 받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이 비용이 동물들의 그냥 사고 파는 값이 아니라 그 동물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돈을 다시 한번 보호시설에 들임으로써 남아있는 동물들에게 쓰여진다면 그 부분들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이 입양 비용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들 지도 감독하는 것이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냐라고 여쭤봤을 때 보호동물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보고서에 유기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들어오는 동물들의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대표님들도 계시지만 식용견에서 구조하는 경우나 아니면 불법 개농장, 그다음에 또 생산업에서 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다 과연 유기동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보호동물이라고 하는데 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이유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편견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열악한 데 있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바닥에 흙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한 그것이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입양자의 사전 지식 부족도 분명히 있다라고 표현하셨지만 1위로 뽑히는 1순위로 뽑혔던 가장 많은 것은 사실 품종 선호도입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마당개나 실외 사육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국경은 수의사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넣었는데요. 수학적인 방식은 동물병원으로 직접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병원에서 많이 또 할인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지만 그래도 또 공짜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히 있었고요. 왕진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의료봉사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시설 내 보유 설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는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경비용 항생제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항생제를 또 많이 쓰다 보면 아시다시피 항생제 내성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그 위험성이 좀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에 대한 부분들을 동의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것은 훨씬은 아니지만 있는 것은 당연히 이러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직영동물보호센터의 안락사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데려오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대해 동의함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동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부분에 대한 동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 사체에 대한 부분들도 좀 문제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시설에서 죽는 동물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동물들의 사체가 나왔을 때에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도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고요. 병원에 위탁하거나 폐기물 처리 업체, 종량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사체 내장하는 것들은 이것이 이제 확대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본인들에게 실범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들은 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것을 애도하는 표현으로 하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확대되면 불법이다라고 규정을 지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그 처리 비용 부담 완화와 가정의 애도의 방법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 중인 동물들은 다 중성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많은 수의사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있는 곳에서는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중성화가 시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사원들이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또 반반의 믿음은 있습니다. 정말 다 되었을까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들은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중성화 수술 비율이 좀 높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보호동물의 등록 현황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호동물 특히나 이 반려견은 저희가 동물 등록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있는 동물들이 하나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좀 점점 좀 넓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호시설에 있는 동물들은 현재로서는 소유가 동물보호센터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민간동물보호시설에 있기 때문에 동물 등록이 되어 있다가
국민들이 입양을 됐을 때 등록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개체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등록을 할 때는 또 내장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칩 시술을 수의사분들이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일선 민간동물 보호시설에서 다 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차근차근 마련해야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설의 법정 요건 부분인데요. 건물 구조 자체가 컨테이너, 그러니까 조립식 주택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시설로 리모델링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건물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시설은 단속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관계없는 시설이 존재하기도 했고요. 근데 저희가 조사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무언가를 이렇게 밝혀내고 막 이렇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도 현장을 아니면 현실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일반 조사였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하셨던 게 저희 다 지금 미신고된 가설 건축물이 되고 신고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선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에서의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정부에다가 저희가 지금 자골롭게 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파악은 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잘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민간동물 보호시설에서 가장 또 문제가 됐던 게 그 일명 신종 펫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36개 시설 안에 영업시설과 같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의 입장에서는 동물 판매업과 생산업은 당연히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겹치기 때문에 유기동물들이 또 보호동물들이 또 일반 동물들과 섞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병행하는 것이 좀 어렵지만 그 외에는 뭐 예를 들면 미용업이나 아니면 위탁 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호자분이 맡기고 그냥 안 데려가시면 그것들이 또 그분들은 다 동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몇 마리 돼가지고 마치 민간동물 보호시설 들어가서 배신자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을 다 부정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민을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러한 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민간동물 보호시설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렇게 영업시설도 일부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그 영업시설은 선의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병원 원장님이 민간동물보호 단체의 대표이셨기 때문에 여기는 민간보호 단체도 들어있거든요. 그거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케이지 사용 현황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지를 개별구역죠. 혼자 두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약 25%가 넘었고요. 그 바닥장을 많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철망장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사진을 어떻게만 찍으면 이건 그냥 뜬장 뭐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비난하는 그러한 그 굉장히 열악한 그 영리 그 번칙장 느낌도 나요. 그렇지만 이것들이 시설 개선을 통해서 그 변경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를 보호소의 그 운영진들은 좀 괴로워하셨는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바닥장을 하려면 그거 저기 바닥을 다 갈아야 되는데 용도 지역상 바닥에 뭐 시멘트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리를.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현황은 이렇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케이지당 평균 마리수는 보통 한 마리도 있었지만 저희가 5마리 이상 빽빽히 있는 경우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게 데이터들을 이제 같이 인용을 해보면 한 공간 안에서 방이라고 하더라도 개가 5마리 이상 되면 서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의 공간 외에 생활 공간들은 동물 주수를 줄이는 것들이 훨씬 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공간에 합사하는 동물의 최대 마리수가 현재로서는 약 8.9마리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인지하고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애니멀 호딩하고 동물 보호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안에도 있는 애니멀 호딩에 대한 정의가 좀 수록을 했고요. 이 정신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리포더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저희가 수록을 했고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준은
많은 수의 동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동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동물의 신체적인 그런 사회적인 요구가 불충족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 자체가 동물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행복하다,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호도의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호도라고 우리가 판명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그 많은 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분에게 이 개를 다 뺏는 것이 과연 그분을 돕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의 그러한 그 방문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기관,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잘 설득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는 치료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애니멀 호소의 문제에서 그 동물들 다 뺏어도 나중에 재발한다는 거죠. 다시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동물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도 정신건강 의학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을 보고서에 수록한 바 있습니다. 민간동물 보호시설은 그럼 어디냐? 사실은 이제 민간동물 보호시설에서 이제 사실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라고 하면은 분뇨 처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종 폐시아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에서 일단 한 부분, 민간동물 보호시설을 어떻게 불인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인정할 수 있는 최소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동물들에게 여러 가지의 그 자유로움을 주는 건데, 그 안에서는 잘 먹고 잘 살게라고 하는 갈증과 굶주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주고, 그다음에 면적이 너무 좁지 않는 것, 그리고 웬만하면 5마리가 넘는 동물이 한 공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큰 공간 안에 여러 마리가 있다면 그래도 그 동물들이 선택적으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혹한혹서 눈빛 외부 야출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민간동물 보호시설 이렇게 인정할 거라고 이건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제안 기준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모든 이 내용의 주제인 이 마당개들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아프게 됐을 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국경수의사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공간, 숨을 공간에 대한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또 동물의 공포 스트레스, 그리고 또 합당한 사회 없이 외부 인력에게 시설을 비공개하는 부분들도 민간동물 보호시설이라고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지만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수익을 인정해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진의 그런 그 바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쌍둥이 같은 복붙한 개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태어나고 있는 생명들이 있고요. 앞서서 좋은 그래프 보여주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이제 전국 데이터는 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개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요. 저희가 나름 서울시나 인천, 광역시들 있잖아요. 서울, 인천, 대전을 빼고는요. 다 고양이가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동물보호센터에 고양이가 사실은 이제 얘네들도 다 길고양이긴 한데요. 고양이가 많이 들어오고 개들이 좀 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3분의 1이나 차이가 나는 개들이 전국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농촌 지역이죠. 그래서 도로 시작하는 지역들의 개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제어해야지만 될 것 같고, 이러한 그 동물들의 수학적 관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수의사분들이 저는 이렇게 이러한 동물들을 치료하고 백신하고 돌아오시는 마음이 저는 제일 무거울 것 같아요. 그냥 또 두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반드시 좋은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향 안에 저는 시발 사육을 좀 금지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니면은 울타리 있는 곳에서 외부 동물들이 들어오지 않는 천장도 있고,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시골개에 그러한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개집 있고 목줄에 묶여가지고 개 밖으로 있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성화 의무화하고, 그리고 또 동물 등록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하는 이 세 가지 해법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갖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관계기관 그리고 또 수의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